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챗 GPT를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미디어의 사용을 무작정 제한하기보다는 아이들에게 순기능을 알려주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일러주는 편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전자기기의 사용법을 아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접근 금지를 시키는 것보다는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판단력을 키워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AI가 일상화되어 있는 미래를 살 테니까 잘 다룰 수도 있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TV나 컴퓨터, 핸드폰 등의 사용에 있어서는 우리 집만의 규칙과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잘 지켜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챗 GPT가 공개되고 쉴 새 없이 기사며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어서 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건 팝하고나 삼성의 빅스비, 애플의 시리와는 차원이 다르겠구나라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었거든요. 사용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이들보다 먼저 사용해보고 나름의 판단이 되어 있어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챗봇의 능력이 무척 궁금해서 저도 사용해봤습니다. 헌데 이번에 등장한 챗 GPT라는 챗봇은 사실 좀 감당이 안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방대한 지식과 정보를 가진 AI가 왠지 사고를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어떤 질문을 해도 몇 초 깜빡깜빡 생각을 하는 듯 하더니 그럴듯한 문장들을 쏟아내더라고요. 놀랬던 건 문장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직 우리나라의 정보들이 많이 학습되어 있지 않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한국어로 질문했을 때 한국어로의 답변 완성도는 지금껏 봤던 챗봇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처음엔 신기하고 또 재미있어서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도 했는데 한참을 챗 GPT와 놀다 보니 고민과 걱정거리가 하나씩 스물스물 올라왔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쉽게 사용하게 될 텐데 학교 과제나 수행평가를 하면서 직접 생각하지 않고 쉽게 해버리지 않을까? 학교에서는 이런 과제들을 걸러낼 수 있을까? 다른 아이들 대부분 사용해서 과제 완성도를 높여서 제출하는데 우리 아이만 제한하는 것이 올바른 대처일까? 어느 정도까지 참고해야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 인용일까? 챗 GPT가 알려주는 지식은 그대로 믿어도 되는 걸까? 아이들이 챗 GPT로부터 비윤리적이거나 잘못된 지식을 전달받았을 때 우리 부모는 어떻게 개입이 가능한 것일까? 이렇게 등등 신기하고 재미났던 시간은 짧았고 걱정이 한보따리였습니다. 이미 기사에서도 그런 문제점들이 보이더라고요. 아직 이 새로운 챗봇에 대한 법적 제재가 만들어진 것이 없을 뿐더러 대학들에서도 챗 GPT를 사용한 과제를 제출한 학생을 걸러내지 못하고 A+ 점수를 받은 학생이 발생한 거죠. 교육계에서는 챗 GPT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활용에 반대하거나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연구와 교육 분야에서 표절이 남발할 가능성을 큰 문제로 보고 있는 거죠. 실제로 챗 GPT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에세이와 논문을 순식간에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요. 이런 우려가 있어서 뉴욕시에서는 2023년 1월부터 공립학교 내에서 챗 GPT 접근을 차단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챗 GPT의 의존도가 높아져서 소통 능력과 협업 능력 등이 약화될 수 있는 부작용도 우려하고 있고요. 또한 챗 GPT를 지나치게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의 현실 대처 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챗 GPT를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챗 GPT의 활용으로 학생들이 학습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이죠. 챗 GPT는 학습자가 주제에 관해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게 해주고 학생 개개인의 학습 능력과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지도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학습 효율이 높아진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보면 장점보다는 아직 우려할 사항이 더 많은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데요. 미디어에 대한 순기능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끊임없는 인간의 호기심으로 탄생하고 있는 기술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이렇게 놀라운 기능을 장착한 챗 GPT가 보급이 되면 앞으로의 교육과 연구의 지형이 바뀔 것은 당연해 보이기도 하니까요. 그럼 우린 아이들에게 어떻게 대비를 시키고 대처를 해야 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을 해보다가 재미있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나보다 훨씬 똑똑한 챗 GPT에게 물어보자는 생각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먼저 물어봤습니다. 챗 GPT 사용법을 아이들이나 청소년에게 알려줘도 될까 하고요. 그랬더니 이런 답변을 내놓습니다. 네, 챗 GPT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자연어 대화를 할 수 있는 대화형 챗봇입니다. 일반적인 자연어 처리 기술을 사용하여 사람과 비슷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챗 GPT가 대화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제한이 있으며 이는 가끔씩 부적절한 대답을 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챗 GPT와 대화할 때 항상 부모님 또는 어른과 함께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챗 GPT와 대화할 때 다음과 같은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챗 GPT가 인공지능 챗봇이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가르쳐 주세요. 두 번째, 챗 GPT가 대화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리세요. 세 번째, 부적절한 대답을 하는 경우 이를 이해하고 적절한 대답을 알려주세요. 네 번째, 개인정보를 묻거나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혐오스러운 내용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항상 챗 GPT와 대화할 때 언제든지 어른의 지도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친절하게 가이드라인까지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이렇게 질문해 봤습니다. 챗 GPT를 아이들이나 청소년이 사용했을 때 장점과 단점을 설명해 주세요 라고요. 그랬더니 이번엔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우선 장점을 설명했는데요. 첫 번째, 학습 기회. 챗 GPT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자연어 처리 및 대화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정보 획득. 챗 GPT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것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빠른 대응. 챗 GPT는 24시간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며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질문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상상력 발전. 챗 GPT와의 대화를 통해 창의적인 생각을 유도하고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심리적 안정감. 챗 GPT는 때로는 사용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친근한 대화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아이들이 누군가에게 상담을 하고 싶을 때 사람에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챗봇에게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단점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적절한 내용. 챗 GPT는 인공지능으로 자동 응답하며 때로는 부적절한 내용을 대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개인정보 유출. 챗 GPT와 대화하는 동안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며 이는 보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대화의 한계. 챗 GPT는 대화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으며 때로는 무의미하거나 이상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인간과 대화의 차이. 챗 GPT는 인간과 대화하는 것과는 달리 감정이나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다섯 번째, 대화 중단 가능성. 인터넷 연결이 끊기거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챗 GPT와의 대화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챗 GPT를 사용할 때는 항상 부모님 또는 어른과 함께 사용하고 온라인 안전에 대한 지식과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챗 GPT를 사용할 때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사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언어 이해 능력의 부재.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은 언어 이해 능력이 아직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챗 GPT와 대화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정 행동 유도 가능성. 챗 GPT는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의 특정 행동을 유도할 수도 있으며 이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셜 스킬 미흡. 챗 GPT와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는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의 소셜 스킬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셜 스킬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들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네 번째, 적절한 사용 시간과 빈도.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챗 GPT를 사용하는 시간과 빈도를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사용은 인간관계와의 상호작용 및 학업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불건전한 컨텐츠. 챗 GPT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지만 때로는 불건전한 컨텐츠에 대한 답변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또는 어른은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챗 GPT와 대화할 때 항상 감독하고 적절한 사용을 유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챗 GPT는 대화형 챗봇으로서 인간과의 대화와 같은 완벽한 대화 경험을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은 챗 GPT를 학습 및 정보 획득 도구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대화 경험의 한계와 부작용을 인식하고 항상 부모님 또는 어른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챗 GPT는 학습과 정보 획득에 매우 유용한 도구이지만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사용할 때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정확성 보장, 적절한 언어 사용, 의존성 문제 등에 유의하며 시간 관리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모님이나 어른들은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의 챗 GPT 사용을 감독하고 적절한 사용을 유도하여 안전하고 유익한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요약까지 해주면서 마무리를 하네요. 대단하죠? 꽤나 시간을 들여 자료를 찾고 생각 정리를 해야 할 수 있는 답변을 몇 초 만에 정리해내는 능력이라니요. 게다가 결과도 마음에 아주 쏙 듭니다. 그런데 궁금증이 폭발해서 같은 질문을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번 해봤거든요. 그 과정에서 제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아이들이나 청소년이 챗 GPT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항상 마지막에 주의해야 하며 부모님 또는 어른들이 감독하거나 안전하고 유익한 환경에서의 적절한 사용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말을 꼭 붙이더라고요. 이 똑똑한 챗봇이 아이들이나 청소년이 사용했을 때는 자기도 자기를 믿지 못하겠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모든 답변에서 아이들은 제가 어찌할 수 없으니 어른들이 좀 챙겨주세요 하는 도움의 손길처럼 느껴지기도 했고요. 너무 나갔나요? 제가 공감력이 좀 높습니다. 어쨌든 챗 GPT가 알려준 지침들을 잘 숙지해야겠다는 다짐이 들기는 했습니다. 좀 비장해지기도 했고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사실 우리 어른들은 상상도 하지 못하잖아요. 넘겨져 봐지지도 않는 세상을 살아갈 아이들에게 그래도 인생 선배로서 도움되는 말 한마디 건네려면 공부 열심히 해나가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었던 요즘이기도 했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